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뱅에돔 낚시. 뱅에돔 낚시에 대한 낚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여러 가지 뱅에돔 낚시 기법들이 알려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 뱅에돔 낚시를 즐기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이동 낚시이다. 하지만 전이동 낚시는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힘든 기술에 속한다. 대신 초보자보다는 대체적으로 뱅에돔 낚시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뱅에돔 낚시 내게 말해봐 5번째 시간. 오늘은 전이동 낚시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안녕하십니까. 뱅에돔 내게 말해봐의 박범수입니다. 뱅에돔 낚시 전문가 박범수. 그는 일본 최고의 낚시 명인들로부터 다양한 뱅에돔 낚시 기법을 전수받고,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해 많은 낚시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낚시 전문가다. 오늘은 이곳 진해권의 부속 섬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뱅에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9월 1일 가을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철 뱅에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가을철 뱅에돔은 한여름에 태풍이나 고수온에 의해서 바다에 있는 해초들이 다 삭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초를 주 먹이로 하는 뱅에돔들은 깊은 수심에 들어가게 되죠. 깊은 수심층. 평균 한 20m에서 30m 선의 뱅에돔들이 모여 있게 됩니다. 가을철 9월서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말 11월 초까지. 그래서 뱅에돔 낚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죠. 물론 지역적으로 뱅에돔이 4-5m 지역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깊은 수심에 저수온이 생겨가지고 뱅에돔이 따뜻한 물을 찾아서 약간 올라왔을 경우는 뱅에돔이 4-5m에서도 뭅니다만은 보통 한 20m 전후에 뱅에돔들이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채비를 깊이 내려줘-가지고 뱅에돔을 잡아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유동 낚시를 통한 가벼운 채비, 00, 30 이런 트윈 플로트 두 개의 찌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수심의 뱅에돔층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운이 좋다면 깊은 수심층의 뱅에돔 낚시이기 때문에 대형 강섬돔, 40, 50대는 강섬돔도 같이 나올 확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을철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해와 부산 사이, 낙동강 하구 오른쪽에 위치한 가덕도. 부산에서 가장 큰 섬 가덕도는 대죽도와 중둑도를 포함한 10여 개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으로서 부산권 최고의 감성돔 포인트다. 1년 내내 강섬돔 낚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곳 가덕도는 부산의 자존심과도 같은 낚시터로 유명하다. 하지만 요즘은 강섬돔뿐만 아니라 뱅에돔의 출현 소식도 종종 전해지면서 새로운 뱅에돔 포인트로 각광받고 있으며 점차 뱅에돔 낚시인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아따, 너울 대단하네. 어저께까지 100마리가 넘게 뱅에돔이 나왔다는데 어저께는. 오늘 상황 봐서 이건 도저히 뱅에돔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따. 이 너울에 채비가 좀 안정이 시키려면 봉돌을 많이 써야겠네. 가덕도의 뱅에돔 포인트는 3도, 100도, 이수도와 같이 주로 가덕도의 외도 쪽에 위치한 포인트에서 새롭게 뱅에돔 포인트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곳 가덕도 주변의 포인트들은 수심이 깊지 않으나 박범수 씨는 오늘 전이동 낚시 형태로 뱅에돔 공략에 나섰다. 이곳은 그 가덕도를 여러분들이 출발하실 때 용원항, 진해 용원항에서 출발하는데 거기서 한 15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온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상황이 뻘물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남해안인데 아마 저 낙동강에 수문을 열어가지고 그 물이 내려오면서 지금 뻘물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뻘물이 드는 경우 저 바로 앞에 보이는 큰 섬들이 거제도거든요. 거제권까지 다 뻘물이 든답니다. 뻘물이 들면 암만 해도 뱅에돔 낚시가 상황이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뱅에돔들은 그 몸에 체액이 있는데 그 체액에 뻘 같은 게 잘 붙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붙으면 굉장히 갑갑하니까 뻘이 있는 지형이나 뻘물이 드는 데는 뱅에돔이 잘 살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정보를 어저께까지 뱅에돔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뱅에돔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뻘물 들었다고 어디 도망은 못 갔을 테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악조건입니다. 이 뻘물에, 이 너울에, 이 뜨거운 태양에. 이 어려운 악조건에서 어떻게 해서 단 한 마리를 잡아내더라도 좀 여러 가지 채비, 여러 가지 미끼, 다양한 패턴을 사용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한 마리라도 잡아보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의 질환디라 현재 가덕도에는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황토색의 뻘물과 심하게 울렁거리는 너울, 낚시 포인트 주변의 거품까지 뱅에돔 낚시에서 악조건이란 악조건은 모두 갖췄을 정도이다. 이쪽에서는요, 거제권, 진해권 이쪽에서는 크릴보다 이 홍개비가 더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뻘물, 이렇게 탁한 물에서는 홍개비나 이런 것들 분명히 주요하긴 효과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릴 대신에 미끼는 홍개비를 중심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크릴도 사용하고요. 가덕도에선 뱅에돔 낚시 미끼로 크릴보다는 홍개미를 선호한다는 현지인들의 정보에 의해 홍개미를 미끼로 사용하기로 한다.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낚시를 시작한 박범수 씨. 하지만 1시간이 흐르기도 전에 그다지 씨알은 굵지 않지만 뱅에돔 한 마리를 낚아올렸다. 자잘한 간만에 나왔네요. 한 25? 홍개비, 그러니까 삼켰네 완전히. 참 이거 한 마리 잡기 힘들어서 정신 나간 놈 어디서 한 마리 나와가지고 놔줄게. 지금 이쪽에 저도에 워낙 뻘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뱅에돔이 전혀 뜰 것 같지 않아서 처음부터 2단치로 해서 수심 8m를 노렸습니다. 8m, 이게 바닥권이 선장님 한 6m, 5, 6m 했는데 그 채비가 가벼우니까 유동으로 옆으로 사선이 생기고 지금 포말이 크니까 채비가 날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심 한 1, 2m 정도 더 줘도 바닥에 걸리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봉돌을 하나, 둘, 그 다음에 찌밑에 총 이렇게 봉돌을 3개나 물렸어요. 3개나 물린 이유는 지금 포말이 심하니까 채비가 봉돌이 없으면은 막 날릴 거 아닙니까? 그럼 채비가 안정이 안 되면 고기가 잘 안 물거든요. 근데 뱅에돔은 무조건 뭐 봉돌 없이 제로치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절대 틀린 생각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채비가 안정되게 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지, 그런 상황이 안 좋은데도 봉돌을 안 써서 채비가 떠버린다면은 뱅에돔 낚시의 의미가 없거든요. 현장에 적응하는 채비, 이것이 왕도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채비를 여러분들이 구사하셔야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릴 시스템은 이 트윈 플로트 시스템이라는 그 찌가 2개 혹은 3개가 연결돼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찌들은 어떤 뭐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단일 형태의 어신찌와 밑에 수중찌라든지 봉돌을 채울 수 있게 돼 있지요. 이게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던 찌에다가 여러 가지 부과되는 기능성을 배가시켜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어신을 잡는 역할, 수중 조류를 잡는 역할, 채비를 뭐 정렬시켜 주는 역할, 이런 각각의 역할들을 찌의 부분들한테 각각의 기능을 나눠 주어서 채비를 만들게 되는 것이, 찌를 만들어지는 것이 트윈 플로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인 지금 레이더 소나라는 이 찌가
하나, 두 개가 돼 있죠. 어신찌, 그 다음에 수중에 들어가는, 이게 수중찌보다는 3제로이기 때문에 채비는 물속에서 밑밥에 크릴의 속도하고 같이 내려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찌죠. 전유동을 자연스럽게 낚시인이 뭐 테크닉을 필요치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전유동이 내게 기능성을 부과된 찌입니다. 보통 많은 낚시인들이 전유동 낚시하면 어려운 낚시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린다. 그도 그럴 것이 전유동 낚시는 가벼운 채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채비 운용이 쉽지 않고 초보자의 경우 입질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범수 씨는 전유동 기법을 이용해 뱅에돔을 낚고 싶지만 어려워하는 낚시인들을 위해 테크닉을 유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전유동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트윈 플로 시스템 채비를 소개하고자 한다. 네, 트윈 플로트 시스템의 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밑에 찌가 지금 보시기에는 3제로로 되어 있죠. 이 3제로는 밑밥에 있는 크릴이 수중에서 가라앉는 속도, 그 속도하고 같은 마이너스 부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채비가 수중에서 정렬되면은 크릴에 가라앉는 속도처럼 천천히 채비가 가라앉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물론 어신찌는 위에 떠 있죠. 그러면서 전유동으로 채비가 내려가면서 여러 층에 어느 층에 고기가 있는지 모를 때 여러 층을 탐색하는 기능을 할 수 있죠. 전유동 또는 뭐 전층 낚시라고도 요새 뭐 얘기합니다만, 그런 낚시를 자연스럽게 낚시인이 전유동에 관한 테크닉을 따로 몸에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전유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첫 번째입니다. 이 종류가 한 가지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어신찌와 수중찌가 한꺼번에 세트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어신찌가 3B, 수중찌가 마이너스 3B. 이건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원투시에 채비가 딱 맞춰진 상태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채비에 엉킴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일반 찌에다가 수중찌 달아서 채비를 멀리 원투 하셨을 때 그 엉킴 현상이 발생돼 채비가 안 내려가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물론 찌마다 조금의 덜 엉키는 채비도 있고 많이 엉키는 채비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죠. 트윈 센서라는 찌인데 위에는 어신찌는 3B, 밑에 수중찌는 마이너스 3B. 그래서 날아갈 땐 동시에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물에 착수가 되면 천천히 밑에 찌가 가라앉죠. 일반 채비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신찌, 수중찌를 쓰던 채비를 한 개에 세팅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물론 저부력의 저런 트윈 센서 시스템도 있지만 고부력의 트윈 플로트 후카다나 트윈 플로트의 깊은 수심층을 노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스틸 쇠로 된 수중찌인데요. 이 수중찌가 이 어신찌에 딱 맞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채비가 날아갈 때도 채비가 엉키질 않아요. 수중찌가 여기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깊은 수중에 탐색할 때 쓰는 두 가지 기능, 두 번째 기능, 어신찌와 수중찌가 하나로 세트된 트윈 플로트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전유동을 가능하게 하는 트윈 플로트 시스템, 어신찌와 밑에 전유동을 가능하게 하는 밑에 하부찌가 있는 트윈 플로트 시스템과 깊은 수심층 또는 원투시에 무거운 봉돌을 사용하는 그 채비, 트윈 플로트 후카다나 예를 들어 깊은 수심층 할 때 지금 1.25에 1.25 봉돌이죠. 굉장히 빨리 내려갑니다. 원투도 잘 되고. 이 시스템 두 가지를 합해서 그러면은 빨리 원투도 잘 되고 채비도 엉키지 않으면서 깊은 수심층을 한 번에 뚫고 내려가서 전유동을 가능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거에서 개발된 찌가 이 트리플 센서라는 찌입니다. 자, 트리플 센서, 이게 찌가 3개로 되어 있죠. 이게 상부 어신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찌는 브레이크를 걸어줘 가지고 채비가 전유동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채비 자체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견제를 안 해도 전유동이 가능하게 되는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이 밑에 같은 오비, 이거는
어신 수중찌의 역할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이 수중찌가 먼저 딱 떨어지게 되죠. 딱 떨어져서 쭉 깊은 수심층 매듭이 여기에 걸릴 때까지, 보디 가운데 있는 찌에 걸릴 때까지 한 번에 내려가게 되죠. 자, 이게 매듭사라 하죠. 매듭이 딱 걸렸다. 그럼 이때서부터 이 중간 찌가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이 밑에 있는 찌는 자꾸 내려가려 할 겁니까? 무거우니까. 근데 위에 중간 찌는 부력이, 위에 찌가 5B, 밑에 찌가 마이너스 5B. 부력이 상쇄되겠지요. 그래서 이 찌가 매듭이 걸리게 되면 천천히 채비를 벌어진 식으로 되면 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맞으면 위에 있는 어신찌, 이거는 부력이 없어요, 사실. 여부력이 한 G2가 조그만 될 정도의 아주 미세한 부력만 있습니다. 이 찌가 수중에 떠서 채비가 내려가는, 전유동으로 채비가 내려가는 거에 이 위치가 어디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심층 밑에 층으로 내려갔다, 이런 알려주는 기능을 하게 되죠.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찌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채비 운영이 쉬운 트윈플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초보자들 역시 전유동에 관한 테크닉을 갖추지 않더라도 전유동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3제로찌가 크릴이 수중에서 가라앉는 속도와 같은 마이너스 부력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유동 낚시처럼 여러 층을 탐색할 수 있다. 두 번째, 어신찌와 수중찌가 한꺼번에 세트된 시스템으로서 이는 1, 2C에 채비가 맞춰진 상태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채비에 엉킴이 없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찌의 기능을 합해 놓은 것으로서 1, 2C 채비가 엉키지 않고 깊은 수심층을 한 번에 뚫고 내려가면서 전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트리플 센스를 이용한 방법이다. 자, 이렇게 찌가 세 가지 시스템으로 트윈 플로트, 그러니까 찌들이 세트되어 있는 찌가 세 가지 시스템으로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낚시하기가 참 좋아졌어요. 옛날에 전유동이라는 거는 진짜 어떤 고수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고, 내가 전유동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뻐기는 형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전유동이 별거 아니거든요. 또 별거 아닙니다만은 또 그걸 한다는 건 또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누가 하더라도 이 전유동을 구사할 수 있게 되고, 얕은 수심층, 물론 깊은 수심층, 자기가 원하는 수심층 어느 쪽이나 전유동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이 찌가 시스템적으로 개발이 돼서 여러분들이 낚시하는 게 좀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낚시를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수를 낚은 이후로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않자 자리를 옮긴 박범수 씨. 그는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트윈플로 시스템 채비로 수심 4m층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그의 채비를 보면 너울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유동의 가벼운 채비에 봉도를 3개 정도 달고 바닥을 공략하고 있는 중이다. 예, 이곳은 저도의 북동 방향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저기 자동차 운반선 빨간 배, 그쪽으로 보이는 저기 마산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저쪽이 진해, 우리가 배를 타고 온 안골이 저쪽일 겁니다. 이쪽으로 지금 아까 외해에서 그 태풍 여파로 너울이 계속 넘어 들어와서 낚시를 할 상황이 못 돼가지고 저희가 배를 와서 이쪽으로 돌려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수심이 4m 정도 되고, 찌가 바깥쪽에서 물이 45도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낚시하기가 좀 까다롭네요. 그래서 일반 찌 같으면 이게 채비가 이렇게 찌가 있고 바늘이 이렇게 꺾여오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지금 트윈 플로트에서 이 스퀘어 찌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쓰려고 하는 찌는 지금 트윈 플로트의 스퀘어란 찌에서 서스펜드, 봉돌을 달지 않아도 찌가 천천히 잠기는 스타일의 찌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찌를 선택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조류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 찌 같은 경우 어떤 형태가 생기냐, 찌는 바깥에 있는데 채비는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원줄도 멀리 있으니까 이치의 어신이 안 나타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채비가 꺾여서. 그러니까 채비를 뒷줄을 막 감아주고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스퀘어는 가볍게 자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이치 자체가 앞에 있는 바늘을 견제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원줄을 견제를 안 해주더라도 이치가 밑에 채비를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항상 직선이 돼 있죠. 직선이 된 상태에서 전유동처럼 천천히 자물자물해서 수심이 얕은 데서부터 깊은 데를 탐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발 앞으로는 역조류 같은 데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채비입니다. 자, 이 효과적인 채비를 이용해서 여기서 뱅에돔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장소를 옮기는 곳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제는 밖에서 안으로 조류가 밀려오는 상태가 되면서 찌가 꺾여 들어오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박범수 씨는 전유동 낚시 한 종류인 트윈플로 시스템으로 채비를 바꾸고 다시 한번 뱅에돔 낚기에 도전한다. 그때 채비를 바꾸자마자 입질을 받은 박범수 씨. 하지만 왠지 예감은 좋지 않은데 이상한 놈들만 자꾸 잡히네. 여수에서 이거 쌤이라고 그러죠. 이거 쏘이면 되게 아픕니다. 조심하세요, 엿 빼실 때. 자, 전유동 낚시가 우리 낚시를 시작하셔서 얼마 안 되신 분이나 낚시를 하셨다 해도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낚시고 또 비효율적인 낚시입니다. 그 왜 어렵고 비효율적이라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전유동 낚시는 매듭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채비가 어디에 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수심 몇 미터가 있는지, 수심 몇 미터에 채비가 있는지 모르고 어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른다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비효율적이란 얘기죠. 어휴, 파도 다 졌네. 좀 뒤쪽으로 옮기죠. 자, 전유동 얘기하다가 잠깐 밖으로 샜는데, 전유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고 비효율적인 낚시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비가 어느 수심에 가 있는지 모르고, 채비가 어느 쪽으로 정확하게 흐르는지 모르고, 만약 고기를 한 마리 걸었다 하더라도 이 고기가 몇 미터 수심에서 내는지 모른다면은 다음번에 바로 그 고기에 같이 붙어있는 어군을 에다 노려보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는 유동 채비가 훨씬 빠릅니다. 근데 전유동 채비는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채비가 항상 직선으로 돼서 견제가 되어 있으면은 항상 어신이 좋죠. 고기가 물었을 때 이물감도 없거니와 고기가 물고서 돌아섰을 때 다이나믹하게 낚싯대를 쫙 끌고 들어가는 강렬한 어신이 온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렇듯 전유동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전유동은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워두시긴 배워두셔야 하는 낚시입니다만은 굉장히 그 낚시 감각을 익히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도 저는 의문시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그 채비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찌가 찌 자체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전유동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전유동을 구현시켜주는 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찌를 선택해서 낚시를 하신다면은 전유동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런 세세한 기술이나 그것까지 익히지 않으셔도 충분히 전유동 낚시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포인트에서 트윈플로 시스템을 이용한 전유동 낚시를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입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랜만에 또 한 번 입질을 받았지만 박범수 씨의 표정으로 보나 파이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나 이번에도 역시 뱅에돔이 아닌 살살의 잡어가 걸려든 것 같다. 오늘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쳤다고는 하지만 또 한 번 뱅에돔 얼굴을 보기가 너무도 힘들다. 현재까지 별다른 입질도 없고 늦여름의 더위도 한몫 거두면서
박범수 씨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막판 스퍼트를 펼치기 위해 새로운 채비로 분위기를 바꿔보기로 한다. 지금 전유동 낚시 얘기하다 갑자기 지금 채비를 바꾸는데 조류가 발 앞으로, 아까는 45도로 들어왔는데 지금 발 앞으로 들어와요. 이런 경우에서는 어떤 채비를 써도 효과가 낮거든요. 효과가 좋지 않은데 지금 수심이 얕으니까 한 4m 정도 되니까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지, 2단 막대치 채비. 2단 막대치 고정 채비. 이 채비는 던질지와 막대치로 구성된 것으로서 박범수 씨가 주로 얕은 수심층의 뱅에돔을 공략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밑밥을 먼저 뿌려두고 밑밥을 뿌린 지점 바로 위에 채비를 투하하여 밑밥층을 직접 공략하는 방식과 밑밥과 동조하여 공략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러한 2단 막대치 고정 채비는 얕은 수심층과 수심 6m 정도의 깊은 수심층까지 골고루 공략할 수 있고 얕은 수심층에서 입질을 받았을 때 그것을 빨리 알아내고 가장 신속하게 낚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2단 막대치 고정 채비는 깊은 수심을 공략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포인트 수심이 4m 정도의 얕은 수심층을 이루고 있고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뱅에돔을 낚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범수 씨는 트윈플로 시스템을 이용한 채비를 2단 막대치 고정 채비로 바꾸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질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2단 막대치 고정 채비로 전환하는 만큼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장식할 녀석이 낚이길 기대해본다. 조류가 바뀔 때까지 일단 이 2단 막대치 채비를 사용해가지고 얕은 수심층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조금 그렇습니다만 뭐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지요. 이 2단 막대치 채비도 요새는 섬세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위에 어신치는 제로, 그 다음에 지금 막대치, 이 조그만 막대치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G5, 봉돌을 거의 안 물린 상태의 G5 정도의 부력을 가진 막대치입니다. 그럼 목줄과 원줄을 이렇게 직결을 시키시고요. 줄을 끊어주고 지금 수심이 4m 정도 선대니까 목줄치의 깊이를 한 3.5m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비가 지금 막대치가 조그마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목줄치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목줄치하고 막대치는 분명히 틀립니다. 목줄치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채비를 조류에 태워서 밑밥이 흘러가는 대로 보내주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제일 중요하고, 막대치는 말 그대로 미세한 어신을 잡아내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대치와 목줄치는 엄연히 다르고 여러분들은 나눠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재 수심층이 얕고 조류가 바로 발밑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박범수 씨는 채비를 2단 막대치 고정 채비로 바꾸고 다시 뱅에돔 공략에 나섰다. 이렇게 조류의 흐름에 따라 포인트마다 바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에 알맞는 채비를 변화시키는 박범수 씨의 공략법을 기억해둔다면 현장에서 훨씬 좋은 조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막대치가 아직 채비가 정렬이 안 돼서 누워 있는데 저게 채비가 정렬이 딱 일어서 지금 저렇게 쓰지요. 지금 G2 봉돌이 그 위치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열만 더 쉬면은 채비가 완전히 정렬이 되지요. 현재 2단 막대치 고정 채비는 심한 너울과 조류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렬이 제대로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채비도 조류를 타고 어느 정도 공략층으로 내려간 상태. 이젠 뱅에돔의 입질만 기다리면 된다. 채비가 천천히 옆에 조류를 타고 나갑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파란색 죄송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파란색 던질지가 막대치보다 먼저 나가지 않도록 채비를 보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던질지가 막대치보다 먼저 가는 경우는 조류가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채비가 거꾸로
항상 일직선이 아니라 지금 찌가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좀 보고. 챔진이 늦어서 빠졌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곳 진해만은 외해로 섬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저도,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삼도, 세 개의 섬이 있죠. 삼도 저쪽으로 있는 게 가덕도. 여러분 부산 경남 그 낚시인들이 근거리 아주 가기 전에 가덕도 바깥 바로는 외해지요. 뭐 이쪽으로 보면 뭐 형제섬이나 보일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내만권의 지형을 가지면서도 외해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뱅에돔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겨울철 되면 씨알도 분명히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뱅에돔이 최근 몇 년간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참 넓게 분포되게 됐어요. 씨알도 커지고. 그래서 뱅에돔 낚시가 많이 활성화되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진해만 있죠. 가덕도 저쪽은 낙동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황토물, 뻘물이 많이 일기 때문에 뱅에돔이 서식이 곤란한데, 이 저도, 그 다음 외해로 빠지게 되면 백도, 거문도, 이쪽은, 거문도가 아니라, 거제도, 그쪽으로는 뱅에돔 낚시가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쪽에서도 즐거운 낚시를, 뱅에돔 낚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곳 가덕도에서는 뱅에돔의 출현이 없거나 있다 해도 잔씨알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 2년 전부터 25에서 30cm 정도의 씨알이 낚이기 시작하면서 현재 새롭게 뱅에돔 포인트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지인들에 의하면 최근 수온이 상승되고 포인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뱅에돔 포인트 형성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라면 이번 가을과 겨울 가덕도에서의 뱅에돔 낚시를 기대해봐도 좋을 듯 싶다. 히히히 망상어. 그래도 찌 하나는 시원하게 들어가지요.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막대찌, 2단 막대찌의 가장 큰 장점은 재밌다는 거. 막대찌가 시원하게 끌려 들어가면서 뒤에 어신치까지 쭉 달려 내려가게 되죠. 이 2단 막대찌의 가장 재미는 이런 아기자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범수 씨는 여타 뱅에돔 낚시인들과 달리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수종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제가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왜 뱅에돔 낚시할 때는 수중줄을 안 쓰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뱅에돔 낚시하면서 수중줄을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한겨울에 아주 수온 찰 때 깊은 수심의 뱅에돔 낚시를 하는 경우, 그때는 저는 수중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채비를 빨리 내려가지고 잡어층을 통과시켜서 밑에 깊은 수심층의 뱅에돔을 노리기 위해서. 또 한 경우 바람하고 조류하고 영 반대로 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빼놓고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뱅에돔 낚시할 때 수중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왜 수중줄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뱅에돔의 습성, 뱅에돔의 뱅에돔 낚시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뱅에돔은 아시다시피 입이 육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섬돔은 뼈로 되어 있죠, 입안이. 그래서 둔합니다. 그래서 채비를 물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잘 못 느껴요. 수중지의 저항도 잘 못 느끼고. 그런데 뱅에돔은 육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바늘이 닿아도 채비에 저항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 수중지의 저항이 상당히 크거든요, 물속에서.
그래서 금방 채비를 뱉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뱅에돔 낚시할 때 저는 수중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1호찌에 1호 수중찌를 달고 매듭을 채웠습니다. 고기가 바늘에 있는 미끼를 딱 먹게 되겠죠? 이때 고기가 느끼는 저항감은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1호찌에 1호 수중 봉돌을 달았으니까 부력이 수중에서 상쇄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위에 찌에는 저항이 사실 고기가 별로 안 느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큰 오산이에요. 자,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느니 제가 찌를 가지고 약간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이거 위에 있는 찌를 1호찌라 생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이 고무를 수중찌라 1호 수중찌라 생각해보죠. 이게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가 매듭이 딱 걸려 있겠죠, 찌가? 그럼 1호찌하고 1호 수중찌가 있기 때문에 부력이 상쇄돼서 자물자물 하고 잠길 정도가 되면은 우리 낚시인들은 이 찌에는 이제 여부력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물고기가 밑에서 당겼을 경우는 수중찌가 만약에 채비에 고정이 돼 있다 칩시다. 고정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당기면은 수중찌하고 어신찌가 상쇄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된 채비가 끌려오기 때문에 고기가 느끼는 저항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만은, 수중찌가 우리가 보통 고정을 안 시키고 밑에다 돌에만 달고 수중찌가 있게 되죠. 그러면 수중찌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고기가 채비를 물고 당길 경우 수중찌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항을 상쇄시켜주는 힘이 일순간에 없어집니다. 고기는 어신찌, 1호찌의 부력, 그만큼의 저항을 입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삼돔 낚시하다 보면 뱅에돔이 가끔 잡히기는 합니다만은, 똑같은 지역에서 1호찌를 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면 감삼돔은 무는데 뱅에돔은 안 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매물도 같은데 한겨울에 감삼돔 낚시하러 많이 갑니다만 뱅에돔이 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여요. 어쩌다 감삼돔 채비 삼켜서 나오는 놈 외에는. 그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부력이 상쇄되는 거를, 감삼돔은 이빨이 구강이 있기 때문에, 이빨이 돼 있기 때문에 채비의 저항을 그렇게 많이 못 느낍니다만, 뱅에돔은 그 채비의 저항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뱅에돔이 감삼돔 채비에 물지 않는 이유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한겨울에 뱅에돔 낚시를 하기 위해서 깊은 수심층에 노리기 위해서 1호찌를 가지고 꼭 뱅에돔 낚시를 해야 되는 경우, 여러분은 수중찌를 꼭 핀이나 아니면 어떤 장치를 가지고 고정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1호찌를 가지고도 뱅에돔을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찌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대신 높은 파도와 흐릿한 뻘벌말이 찌를 뒤덮고 있다. 이렇게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적인 악조건과 새로운 포인트에 대한 낯설음으로 인해 오늘 뱅에돔 낚시는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박범수 씨에 의하면 이곳 가덕도는 분명히 뱅에돔 낚시가 잘 될 가능성을 지닌 포인트이고, 따라서 여름부터 겨울까지 뱅에돔 낚시를 즐기기 위한 포인트로 손색이 없을 거라고 말한다. 이제 뱅에돔 낚시가 가을로 들어서면서부터 9월, 10월 중반 혹은 10월 후반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뱅에돔은 그 해초를 갉아먹고 살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을 지나면서 해초가 많이 삭아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뱅에돔이 먹이가 있던 지역, 얕은 지역에 해초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을 느끼고
식량 조달을 위해서 깊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죠. 수심 20m, 30m권 그쪽에 있다가 상황이 좋을 때 가끔 나왔다 좀 낚이다가 또로 들어갔다. 그래서 불규칙적인 조항을 보이고 이제 고기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을철 낚시에서 이제 겨울철로 들어서는 초입, 그러니까 우리 한 10월 말서부터 지역에 따라서 11월, 12월 달까지 수온이 차지면서 해초들이 다시 자라나고 해초들을 뱅에돔들이 그걸 먹고 추운 겨울에 찬 수온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먹이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게 되죠. 보통 감섬돔은 가을 감섬돔이 9월서부터 시작돼서 한 11월 달까지 왕성하게 먹이를 먹는다면은 뱅에돔은 11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왕성하게 먹이를 먹게 됩니다. 그때 되면 야치 올라오고 마리수도 많고 씨알도 큰 것들이 많이 낚이게 되죠. 자, 그 전까지는 9월, 10월 후반까지는 좀 어려운 낚시를 해야 될 거예요. 또 깊은 수심층을 공략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저희들이 이거 저도에서 여러 가지 낚시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수심이 얕은 지역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태풍의 영향,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너울이 셌고 그 영향으로 이처럼 뻘물이 져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포인트를 못 들어와서 오늘 굉장히 어렵게 낚시를 했습니다만은 다음번엔 저희들이 좀 더 정보를 모아가서 좋은 데를 찾아서 가을철 뱅에돔 낚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